새벽 2시 비가 그친 DMZ의 밤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선명했습니다. 송우 대위는 모니터 앞에서 셰르파의 부팅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습도 센서가 97%를 가리키는 순간 셰르파의 내부 회로에 전류가 흘렀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가 가동되고 최첨단 열화상 카메라가 주변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외선 센서의 작동 범위가 2km로 확장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셰르파는 현대 로템이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개발한 지상 무인 전투 차량으로 최근 세계 방산 강국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였습니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 운전이나 자율주행으로 수색, 정찰, 물자, 운반과 부상자 후송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했습니다. 인공지능 AI나 자율주행 같은 첨단 기술뿐 아니라 총성의 음파를 분석해 발사 위치와 방향, 적군 혹은 아군의 무기인지 구분하는 기술까지 적용돼 있었습니다. 전시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전장의 핵심 전력으로 꼽혔습니다. 길이 3.2m, 폭 1.8m, 높이 1.5m의 중형 플랫폼에 40mm 자동 유탄 발사기, 7.62mm 기관총, 소형 드론 발사기, 화생방 감지 키트 등 다양한 모듈식 무장을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주간 4km, 야간 2km의 감시 능력을 갖춘 다중 센서 시스템과 AI 기반 표적 식별 능력은 기존의 유인 정찰 시스템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최대 시속 40km로 이동할 수 있었으며 험준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한 특수 서스펜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남겨주세요. 시스템 정상, 전투 준비 완료. 셰르파의 기계음이 통신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송 대위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이크에 입을 가져갔습니다. 셰르파, 오늘부터 너는 더 이상 시험용이 아니다. 실전이다. 이해하겠나? 안녕하세요. 저는 송우 대위입니다. 육군 제1기계화 보병사단 정보통신대대 소속으로 현재 셰르파 운용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셰르파는 2025년 6월부터 백령도와 철원 일대에서 시험 운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8월 15일 셰르파는 대한민국 전방부대에 정식 배치되었습니다. 불과 사흘 전 북한군의 야간 정찰 빈도가 급증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 지휘부는 실전 대응 능력 평가 차원에서 셰르파를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에 투입했습니다. 모든 시스템 최적화 완료했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셰르파의 응답에 송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에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셰르파와 함께 훈련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이었습니다. 통제실 내부의 다른 군인들도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기술병 한 명은 계속해서 모니터를 확인하며 셰르파의 상태를 점검했고 다른 한 명은 통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안테나 각도를 미세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GP3 지역으로 이동한다. 자율주행 모드로 진입하고 센서는 최대 감도로 설정해 이상 징후 발견 즉시 보고해. 명령을 내리자 셰르파의 엔진이 조용히 가동되었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셰르파의 시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목적 전투 플랫폼에 맞게 설계된 하이브리드 모터는 거의 무음에 가까웠습니다. 30인치 특수 타이어가 지늘길을 밟았지만 소음은 최소화되었습니다. 셰르파는 첨단 지형 인식 시스템을 가동하며 GP3 감시 초소로 향했습니다. 대위님, 셰르파가 이런 상황에서 자율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옆에 있던 부사관이 물었습니다. 송 대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현대 로템에서 개발한 AI 패턴 인식 기술은 99.7%의 정확도로 적군과 아군, 민간인을 구별할 수 있어. 하지만 말끝을 흐린 것은 그의 안에 의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셰르파는 완벽한 무기일까요? 아니, 무기가 아니라 전우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밤 찾게 될 것입니다. GP3 지역은 비무장지대와 맞닿은 최전방 감시 초소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북한군의 야간 침투 시도가 3차례나 포착된 지역입니다. 셰르파의 주간 4km, 야간 2km 감시 능력은 이런 상황에서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일반 병사들은 밤중에 제한된 시야로 위험을 감수해야 했지만 셰르파는 그 위험을 대신 떠안는 위험 대체 전투 유닛이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통해 셰르파가 GP3에 도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배치된 보병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셰르파를 바라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일부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고 일부는 의심이 섞인 눈길이었습니다. 셰르파는 감시 포지션에 자리를 잡고 시스템을 전개했습니다. 40mm 자동 유탄 발사기,
7.62mm 기관총, 소형 드론 발사기, 화생방 감지 키트가 작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지역을 방어할 셰르파입니다. 현대 로템이 개발한 무인 다목적 차량으로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셰르파의 인공 음성이 흘러나오자 몇몇 병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통제실에서도 긴장감 속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런 반응은 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인간들은 기계가 자기소개를 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저 녀석이 진짜로 적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한 병사가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셰르파의 고성능 마이크를 통해 통제실까지 전달됐습니다. 작년에 개발된 AI 패턴 인식 기술은 99.7%의 정확도로 적군과 아군, 민간인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셰르파가 대답하자 병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셰르파의 청각 센서는 최대 50m 반경의 대화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송 대위는 통신기를 통해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얘들아, 이 친구는 우리를 대신해 위험한 상황에 먼저 들어갈 거야.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최소한 우리가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는 걸 막아줄 거다. 밤은 깊어갔고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GP3의 병사들은 교대로 휴식을 취했지만 셰르파는 쉬지 않고 감시를 계속했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셰르파의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지형 스캐너가 끊임없이 주변 환경을 분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10시 30분 처음으로 이상 징후가 감지되었습니다. 이상 징후 포착. 북방한계선 이남 800m 지점에서 미확인 인원 3명 감지. 특수 은폐 장비 착용 추정. 현재 남아 중. 셰르파의 보고에 통제실의 모든 인원이 긴장했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하니 GP 경계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800m 지점, 수풀 아래에서 미세한 열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일반 열화상 카메라로는 포착하기 힘든 수준이었지만 셰르파의 스펙트럼 센서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수 정찰복을 착용한 인원이 은폐한 채 남쪽으로 이동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송 대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이크에 입을 가져갔습니다. 셰르파, 자동 대응 모드 진입한다. 현장으로 이동해 상황 판단해. 무장은 경고용으로만 사용하고 선제 공격은 금지한다. 이해했나? 명령 수락. 자율대응 모드로 전환합니다. 셰르파의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셰르파의 모든 시스템이 전투 준비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격적인 실전이었습니다. 셰르파가 처음으로 살아있는 적과 조우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통제실 내부는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10명의 기술 병사들이 각자의 모니터를 주시하며 셰르파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송 대위는 중앙 모니터 앞에서 셰르파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대위님, 셰르파의 접근 속도는 시속 15km입니다. 열 감지는 최소화 상태이며 전기 모터로 전환해 소음을 차단했습니다. 왼쪽에 앉은 정보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송 대위는 셰르파의 시스템 스펙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HR 셰르파는 단순한 무장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현대 로템이 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한 이 무인 다목적 차량은 길이 3.2m, 폭 1.8m, 높이 1.5m의 크기로 1.2톤의 중량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전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특히 야간 침투와 적 탐지에 특화된 장비들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모드에서 셰르파는 최대 시속 40km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은밀한 접근이 필요했기에 속도를 15km로 제한했습니다. 셰르파는 바퀴 소음을 최소화하고 열 방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 모터로 전환했습니다. 외부 온도와 비슷하게 외피 온도를 조절해 열화상 감지를 피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위님, 지금까지 시험 운용에서는 셰르파가 어떤 성과를 보였습니까? 새로 전입 온 중위가 물었습니다. 송 대위는 셰르파의 생산 과정과 시험 운용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셰르파는 지난해 겨울부터 기초 시험을 시작했어. 처음에는 단순 자율주행과 지형 인식에 초점을 맞췄지. 올해 2월부터는 무장 시스템과 적식별 기능을 테스트했고 6월부터는 백령도와 철원 일대에서 실제 환경에서의 적응력을 시험했어.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상보다 좋았어. 특히 지형 적응력과 적식별 능력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였지. 하지만 잠시 말을 멈추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실전에서는 검증되지 않았어. 오늘이 첫 실전이야. 셰르파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기능의 40mm, 자동 유탄 발사기,
7.62mm 기관총, 소형 드론 발사기, 화생방 감지 키트를 갖춘 모듈형 전투 플랫폼이었습니다. 각 무장은 상황에 따라 교체가 가능했고 필요에 따라 의료 모듈이나 물자 운반 모듈로 변경할 수도 있었습니다. 셰르파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듈화된 무장 시스템과 고도화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대위님, 인공지능의 판단은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요? 부사관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확인하려는 거야. 송 대위는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인공지능은 학습된 패턴을 기반으로 판단해. 하지만 전장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지. 셰르파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 그게 우리의 관심사야. 모니터를 통해 셰르파가 위치한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셰르파는 이미 미확인 인원이 발견된 지점에서 200m 떨어진 곳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셰르파의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3명의 인원이 특수 정찰복을 입고 은밀하게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명백히 군사훈련을 받은 이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적군으로 확인됩니다. 북한 특수부대 정찰대원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위치는 GP3에서 북동쪽으로 600m 지점입니다. 접근 중입니다. 셰르파의 보고를 들으며 송 대위는 작전 지도를 펼쳤습니다. GP3 주변의 지형을 확인하니 북한군이 이동 중인 경로는 우리 측 관측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사전 정찰을 통한 계획적 침투였습니다. 셰르파, 적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봐. 분석 중입니다. 잠시 후 셰르파의 응답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이동 패턴과 지형을 고려할 때 97.3%의 확률로 GP3 후방 사각지대로 접근 중입니다. 추적 목적은 기지 정찰 또는 장비 설치입니다. 송 대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계선 침범이 아니라 명확한 군사적 목적을 가진 침투였습니다. 통제실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작전 지침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작전 참모가 물었습니다. 송 대위는 옵션을 신속하게 검토했습니다. 첫째, 포착된 적군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긴장 상태를 고조시킬 수 있었습니다. 둘째, 은밀하게 감시하며 추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셰르파의 고급 센서는 북한군의 장비와 목적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셰르파를 통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셰르파 현 상황에서 최적의 대응 방안은 무엇이라고 분석하나? 잠시 침묵 후 셰르파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적을 제압하되 사상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최선입니다. 제한 작전은 심리적 압박을 통한 퇴각 유도입니다. 셰르파의 판단은 송 대위의 생각과 일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셰르파가 단순한 무기가 아닌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분석하고 윤리적, 전술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셰르파 허가한다. 심리적 압박 작전을 전개해. 하지만 무기 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가한다. 이해했나? 명령 수락. 작전을 전개합니다. 모니터를 통해 셰르파가 은밀하게 북한군 특수부대에 접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셰르파는 지형지물을 이용해 은폐와 엄폐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경험을 가진 베테랑 병사처럼 움직였습니다. 셰르파가 저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다니 놀랍네요. 한 기술병이 감탄했습니다. 물론이지. 셰르파의 AI는 수천 시간의 실전 영상과 수백만 건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학습되었어. 그것은 최고의 특수부대원들의 움직임을 모방할 수 있지. 셰르파는 북한군 특수부대에서 불과 50m 거리까지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셰르파는 자율적인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드론 발사기에서 소형 정찰 드론 2대가 발사되었습니다. 드론들은 적군 주변으로 빠르게 이동하며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드론 배치 완료. 적군 주변 감시망 구축.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셰르파의 보고를 듣자마자 송 대위는 GP3의 모든 병력에게 대기 태세를 명령했습니다. 모든 병력 비상 대기. 상황이 악화될 경우 즉시 대응할 준비하라. 이제 셰르파는 자율작전의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연막탄을 발사하며 적군의 시야를 제한했습니다. 동시에 셰르파는 은밀하게 위치를 바꿔가며 적군이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심리전 전술이었습니다. 놀랍군요. 셰르파가 교과서적인 심리전 전술을 구사하고 있어요. 작전 참모가 감탄했습니다. 그래, 셰르파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야. 그것은 전투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어. 송 대위가 말했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북한군 특수부대의 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백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연막으로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셰르파의 움직임은 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었습니다. 셰르파는 계속해서 위치를 바꾸며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북한군 특수부대의 통신 주파수를 포착했습니다. 번역 중입니다. 잠시 후 셰르파는 북한군의 통신 내용을 번역해 전송했습니다. 미확인 물체 발견. 아군 부대의 지원 요청. 우리 위치가 노출됐다. 철수 준비. 북한군은 이미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셰르파는 아직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셰르파가 무장한 기계 그 이상임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갑자기 변했습니다. 북한군 중 한 명이 무언가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셰르파의 고해상도 카메라를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경계 센서 설치 확인. 적군이 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초소의 움직임을 장기간 감시하기 위한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적대 행위였습니다. 셰르파, 작전 변경이다. 장비 설치를 저지하고 적을 압박해 철수시켜라. 필요시 경고 사격 허가한다. 명령 수락. 작전 변경을 실행합니다. 셰르파의 응답이 통제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셰르파가 전술적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은폐 상태를 유지하며 북한군 특수부대에 접근했습니다. 긴장감이 통제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이었습니다. 모든 장비 가동률 100%, 무기 시스템 준비 완료. 현재 적과의 거리 35m. 셰르파는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이 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있는 동안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은폐 상태에서 작업 중이었으며 일반적인 감시 장비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셰르파의 고급 센서는 그들의 열 신호와 미세한 움직임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대위님, 저들이 설치 중인 장비는 HRUS-7 모델로 추정됩니다. 정보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북한군이 최근 러시아에서 도입한 최신 감시 장비입니다. 배터리 수명이 6개월에 달하고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고급 장비입니다. 송 대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보 수집을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이런 장비가 설치되면 우리 초소의 모든 움직임이 북한군에 노출될 것입니다. 셰르파, 경고 신호를 보내라. 명령이 떨어지자 셰르파는 자동 유탄 발사기에서 조명탄을 발사했습니다. 순간 어둠을 밝히는 강한 빛이 주변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은 즉각 경계 태세를 취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셰르파의 열화상 카메라는 그들의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적이 경계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무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북한군 특수부대원 셋은 즉시 무기를 들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숙련된 군인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셰르파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셰르파 위치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철수를 경고해. 셰르파는 은폐 위치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의 전면 라이트가 켜지며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을 비추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일반적인 순찰대나 감시병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무인 전투 차량이 그들을 직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통제구역입니다. 즉시 물러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셰르파의 스피커에서 경고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동시에 셰르파는 기관총을 북한군을 향해 조준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무력 시위였습니다. 통제실에서는 모두가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셰르파의 첫 실전이자 우리 군이 무인 전투 차량을 실제 적과의 대치 상황에서 사용한 첫 사례였습니다. 적의 반응은? 송 대위가 물었습니다. 분석 중입니다. 적군은 현재 혼란 상태입니다. 통신을 시도하고 있으나 우리가 전파 방해 장치를 가동 중이라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응 지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인 전투 차량과의 조우는 그들의 훈련 범위를 벗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북한군 특수부대원 중 한 명이 갑작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무기를 셰르파를 향해 들어올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적대 행위였습니다. 경고적이 무기를 조준했습니다. 대응 프로토콜을 가동합니까? 송 대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결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셰르파가 발포하면 이는 단순한 경계 침범을 넘어선 군사적 충돌로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장비와 인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셰르파 경고 사격을 허가한다. 그들의 머리 위로 발사해. 직접적인 타격은 금지한다. 명령 수락. 경고 사격을 실행합니다. 셰르파의 기관총에서 짧은 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총알은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의 머리 위로 날아갔습니다. 그 소리는 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산속으로 메아리 쳤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은 급히 몸을 숙이고 엄폐물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효과적입니다. 적군이 방어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그들은 후퇴 경로를 탐색 중입니다. 셰르파의 보고를 들으며 송 대위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상황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셰르파는 계속해서 북한군을 압박했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전진하며 기관총을 그들에게 조준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경고를 반복합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통제구역입니다. 즉시 물러나십시오. 10초 내에 후퇴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셰르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19, 8.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지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맞서 싸우면 국제적 사고로 확대될 것이고 후퇴하면 임무 실패가 될 것이었습니다. 765. 그들 중 지휘관으로 보이는 인물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른 두 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3. 셰르파의 카운트다운이 계속되는 동안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은 서서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무기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분명한 후퇴 의사를 보였습니다. 적군이 후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설치 중이던 감시 장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그들이 장비를 포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경고 사격에 몸을 숨기느라 장비를 챙겨갈 경황이 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는 셰르파가 그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심리적 충격을 주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셰르파, 그들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감시를 유지해. 그리고 그들이 남긴 장비를 확보해. 명령 수락. 감시를 유지합니다.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후퇴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셰르파를 주시했습니다. 셰르파는 그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 후 남겨진 장비로 접근했습니다. 장비 확인 중입니다. HRUS-7 모델로 확인됩니다. 설치는 완료되지 않았으나 작동 가능한 상태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 회수하겠습니다. 셰르파는 조심스럽게 장비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귀중한 정보 자산이 될 것이었습니다. 북한군의 최신 감시 기술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훌륭해, 셰르파. 임무 성공이다. 기지로 복귀해. 명령 수락. 기지로 복귀합니다. 통제실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조용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험 작전의 성공이 아니라 실제 적과의 조우에서 무인 전투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했음을 증명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대위님, 정말 놀랍습니다. 작전 참모가 감탄했습니다. 셰르파가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인명피해 없이 적을 물리쳤습니다. 송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셰르파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어.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북한군은 이제 우리가 무인 전투 차량을 전방에 배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들의 대응이 어떨지 지켜봐야 해. 그날 밤의 사건은 단순한 국경 충돌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전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셰르파는 그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장에서 인간 병사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위험한 임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전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셰르파는 첫 번째 실전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이 사건을 상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작전 참모가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군이 HRUS-7 같은 최신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 상세한 보고서를 준비해. 송 대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셰르파의 성능에 대한 평가도 포함시켜. 오늘 밤의 작전은 셰르파가 단순한 시험 단계를 넘어섰음을 보여줬어. 이제 우리는 셰르파를 실전에 정식으로 투입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해. 그날 밤 DMZ의 어둠 속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인간과 기계가 함께하는 전장의 시대. 셰르파의 첫 번째 실전 투입은 성공적이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단 지휘부에서는 전날 밤 있었던 사건에 관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사단장을 비롯한 각 참모들과 셰르파 운용팀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그 속에는 어제의 성공적인 작전에 대한 만족감도 어렴풋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자, 송우 대위. 어젯밤 상황에 대해 상세히 보고해주게. 사단장이 말했습니다. 송 대위는 침착하게 일어나 준비해온 자료를 프로젝터에 띄웠습니다. 셰르파의 시점에서 촬영된 영상과 열화상 데이터, 그리고 작전 타임라인이 차례로 화면에 표시되었습니다. 네, 사단장님. 어젯밤 오후 10시 30분경 셰르파가 GP3 지역에서 북한군 특수부대원 3명의 침투를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특수 은폐 장비를 착용했으며 HRUS-7 모델로 추정되는 감시 장비를 설치하려던 중이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하자 셰르파의 시점에서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의 움직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전문적인 움직임과 장비 설치 과정이 고화질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셰르파에게 접근 및 경고 명령을 내렸고 셰르파는 자율대응 모드로 전환해 상황에 대처했습니다. 셰르파는 경고 신호와 함께 경고 사격을 실시했고 북한군은 장비를 버려둔 채 철수했습니다. 인명피해나 직접적인 교전은 없었습니다. 사단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놀라운 성과군. 특히 인명피해 없이 상황을 해결한 점이 인상적이네. 작전 참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송 대위, 셰르파는 어떤 기준으로 무기를 선택한 건가? 40mm 유탄 발사기나 드론을 이용한 공격도 가능했을 텐데 왜 기관총으로 경고 사격을 선택했지?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셰르파는 다양한 무장을 갖추고 있었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무기 선택은 셰르파의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셰르파의 무기 선택 알고리즘은 상황의 위협 수준, 적의 장비 및 무장 상태, 주변 환경,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비례성의 원칙을 고려합니다. 송 대위는 화면을 넘겨 셰르파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을 표시했습니다. 이 경우 셰르파는 북한군이 경계를 침범했지만 직접적인 공격 의도는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해 상황을 통제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40mm 유탄 발사기는 지나친 무력이라고 판단했고 드론은 정보 수집에 더 유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 참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이건 셰르파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건가 아니면 대위가 특정 무기 사용을 지시한 건가? 저는 구체적인 무기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고 사격이라는 지침을 주었고 셰르파가 상황에 가장 적합한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셰르파의 자율 판단 능력의 핵심입니다. 사단장이 관심 있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흥미롭군. 그럼 셰르파의 윤리적 알고리즘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주게. 송 대위는 심호흡을 한 후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셰르파는 3가지 핵심 윤리 원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첫째, 비례성의 원칙. 위협 수준에 비례하는 대응만을 실행합니다. 둘째, 구분의 원칙.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셋째, 인도주의적 고려. 불필요한 고통이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합니다. 이 3가지 원칙은 현대 로템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셰르파의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핵심적으로 고려한 요소였습니다. 무기가 된 인공지능의 윤리적 판단은 미래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어제의 상황에서 셰르파는 적이 아직 직접적인 적대 행위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북한군은 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지만 공격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셰르파는 경고에 중점을 둔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작전 참모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만약 북한군이 실제로 발포했다면 셰르파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 경우 셰르파는 위협 수준의 상승을 감지하고 자신과 아군을 보호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대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어 적의 공격 수준에 맞는 대응을 했을 겁니다. 사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셰르파가 내린 결정을 보면 마치 베테랑 장교가 판단한 것 같군.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임무를 완수했어. 이게 바로 우리가 셰르파 같은 시스템을 개발한 이유지. 회의실 내부에서 동의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몇몇 고위 장교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네. 인사참모가 말을 꺼냈습니다. 셰르파가 너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닌가? 전장에서 모든 상황을 인공지능이 판단하게 내버려두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
이것은 셰르파 도입 초기부터 계속되어 온 논쟁이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어디까지 자율성을 부여할 것인가? 인간의 통제는 어느 수준까지 유지해야 하는가? 좋은 지적입니다. 송 대위가 대답했습니다. 셰르파는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의 지휘 체계 내에서 작동합니다. 최종 결정권은 항상 인간 지휘관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의 경우 셰르파는 경고 사격을 실행하기 전에 저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기술지원팀의 김소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통신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셰르파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면 그런 상황을 위해 셰르파에는 독립작전 프로토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셰르파가 지휘체계와 단절되었을 때 따르는 지침입니다. 기본적으로 방어적 태세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교전을 피하며 아군 지역으로 안전하게 복귀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사단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셰르파가 단순히 프로그래밍된 대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한다는 거군. 이건 단순한 무기 시스템을 넘어선 것 같아. 네, 사단장님. 셰르파의 인공지능은 수천 건의 시뮬레이션과 실제 작전 데이터를 학습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셰르파는 단순한 if된 로직을 넘어 복잡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사참모가 다시 발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셰르파는 앞으로 더 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발전한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셰르파의 인공지능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개선됩니다. 어제의 작전도 셰르파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참고될 것입니다. 이 말에 회의실 내부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실전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발전한다는 개념은 전통적인 군사교리에서는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셰르파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 부대의 일원으로 볼 수 있겠군. 네, 사단장님. 저희 운용팀은 셰르파를 단순한 장비가 아닌 전우로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과는 다른 형태의 전우지만 분명 우리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동료입니다. 회의는 계속되었고 어제 획득한 북한군의 HRUS-7 감시, 장비에 대한 분석 결과와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셰르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보여준 판단력, 적응력, 그리고 윤리적 결정은 미래 전장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사단장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셰르파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 GP3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최전방 지역에도 셰르파를 추가 배치하도록 하겠다. 또한 획득한 북한군 장비에 대한 분석을 심화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송 대위는 경례로 응답했습니다. 네, 사단장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면서 송 대위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셰르파가 보여준 윤리적 판단과 자율성은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공지능에게 생사가 걸린 결정을 맡기는 것에 대한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셰르파는 어제 완벽한 판단을 내렸지만 모든 상황에서 그럴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사건은 셰르파가 단순한 기계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전장의 복잡한 윤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전투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쟁의 본질과 인간의 역할에 대한 깊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셰르파는 이제 전방 여러 지역에 배치되었습니다. 송 대위는 GP3에 주둔하며 셰르파 운용팀을 직접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첫 실전에서의 성공적인 대응 이후 병사들 사이에서 셰르파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호기심의 대상이었던 셰르파가 이제는 든든한 전우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첫 작전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벽 3시 송 대위는 통제실에서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긴장된 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보부에서는 북한군이 GP3 지역에 대한 추가 정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들은 지난번 침투 시도가 실패한 이유를 파악하고 새로운 전략을 시험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대위님, 5번 셰르파에서 이상, 징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통신병이 급하게 알렸습니다. 5번 셰르파는 GP3에서 북동쪽으로 1.5km 떨어진 지점에 배치된 유닛이었습니다. 송 대위는 즉시 해당 셰르파의 피드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5번 셰르파, 상황 보고해. 이상 징후 포착.
북방한 개선 이남 600m 지점에서 미확인 인원 5명 감지. 특수 은폐 장비 착용 추정. 현재 정지 상태로 관측 중입니다. 화면을 통해 셰르파가 포착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은 이번에도 특수 정찰복을 입고 있었지만 지난번과는 다른 장비를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고해상도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그들이 휴대한 장비를 분석했습니다. 저건 대전자기파 장비로 보입니다. 기술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EMP 장비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송 대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찰이 아니라 명백한 적대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셰르파를 비롯한 우리 부대의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셰르파, 대전자기파 방어 프로토콜 가동. 패러데이 모드로 전환해. 셰르파에는 전자기파 공격에 대비한 방어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핵심 회로가 패러데이 케이지로 보호되고 중요 시스템은 EMP 차폐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공격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비상 전원으로 전환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5번 셰르파, 북한군 특수부대의 움직임을 계속 감시해. 하지만 발견되지 않도록 조심해. 명령 수락. 은밀 감시 모드로 전환합니다. 5번 셰르파는 즉시 더 깊은 은폐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엔진을 완전히 끄고 모든 방출 신호를 최소화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숨을 멈춘 저격수처럼 완벽한 정적 상태로 북한군을 감시했습니다. 대위님,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정보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셰르파의 존재를 알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 지난번 작전 이후 그들도 우리의 무인 시스템에 대해 정보를 수집했을 거야. 이번엔 더 준비된 상태로 온 것 같군. 송 대위는 작전 참모에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지피의 경계 태세를 강화하라. 그리고 예비 전원 시스템을 점검해. EMP 공격에 대비해야 해.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은 10분간 정지 상태를 유지하다가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GP3 쪽이 아닌 우리 측 통신 중계기가 위치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통신 중계기로 보입니다. 정보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만약 중계기가 파괴되면 이 지역의 모든 통신이 두절됩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찰이나 도발이 아니라 우리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한 계획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모든 셰르파 대응 태세로 전환해 1번에서 5번까지 포위망을 형성하라. 그러나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는 마라. 적이 더 깊숙이 들어오게 해. 5대의 셰르파가 각자의 위치에서 북한군 특수부대를 둘러싸는 형태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완벽한 은폐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자신들이 이미 포위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대위님, 그들이 통신 중계기까지 앞으로 300엠 남았습니다.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중요한 통신시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대응하면 북한군의 계획과 장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기회를 놓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들의 EMP 장비가 어떤 형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긴장된 침묵 속에서 송 대위와 통제실 요원들은 북한군 특수부대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신중하게 그러나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통신 중계기까지 거리가 150m로 줄어들었을 때 그들 중 한 명이 배낭에서 장비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확실히 EMP 장치입니다. 기술 분석관이 확인했습니다. 러시아제 KSP-9 모델로 추정됩니다. 반경 200m 내의 전자장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송 대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든 셰르파 작전 개시. 심리전 모드로 전환해. 적을 완전히 포위하고 압박하라. 그러나 발포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 5대의 셰르파가 동시에 은폐 상태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전면 조명이 밝게 빛나며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을 비추었습니다. 셰르파들은 원형으로 적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였습니다.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방어 태세를 취했지만 모든 방향에서 셰르파가 그들을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셰르파 1번에서 5번까지 번갈아가며 경고 메시지를 방송해. 그들에게 혼란을 주도록 해. 셰르파들은 차례로 경고 메시지를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메시지가 다른 방향에서 들려오자 북한군은 더욱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당신들은 포위되었습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십시오. 대한민국 영토를 침범했습니다. 즉시 EMP 장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저항은 무의미합니다.
모든 탈출로가 차단되었습니다. 당신들의 위치는 이미 상부에 보고되었습니다. 지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투항하십시오. 5대의 셰르파가 번갈아가며 방송하는 메시지는 마치 훨씬 더 많은 병력이 그들을 포위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셰르파에 의해 탐지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셰르파들은 천천히 원을 좁혀가며 북한군을 압박했습니다. 그들의 무장 시스템은 모두 작동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아직 발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심리적 압박을 통한 제압 전략이었습니다. 놀랍군요, 대위님. 통신병이 감탄했습니다. 셰르파들이 마치 실제 부대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고 있는 거지. 이건 단순한 기계 여럿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전투 시스템이야.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은 계속해서 방어 태세를 유지했지만 그들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들 중 지휘관으로 보이는 인물이 잠시 무전기로 통신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셰르파의 전파 방해 기능이 작동하고 있어 그의 통신은 차단되었습니다. 대위님, 저들이 뭔가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북한군 특수부대장이 천천히 EMP 장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항복의 신호였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손짓했고 그들도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5명 모두 손을 들어 항복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모든 셰르파 경계를 유지해. 적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비하라. 셰르파들은 여전히 북한군을 조준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은 완전히 제압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런 종류의 무인 시스템과 마주친 것이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대위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체포하겠습니까? 이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북한군을 체포하면 외교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셰르파 3번, 적의 장비와 무기를 모두 회수해. 나머지 셰르파들은 계속 경계 태세를 유지하라. 셰르파 3번이 앞으로 나와 북한군이 내려놓은 장비를 모두 수거했습니다. EMP 장치를 비롯해 그들의 무기와 통신 장비 그리고 정찰 도구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천천히 북쪽으로 돌아가라고 해. 우리는 그들의 장비만 가져갈 것이다. 셰르파 1번이 경고 메시지를 방송했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무기 없이 북쪽으로 돌아갈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천천히 뒤로 물러서십시오.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공격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체포되거나 심지어 사살될 것이라 예상했을 테지만 이런 결정은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지휘관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은 천천히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셰르파 2번과 4번은 그들이 완전히 북방 한계선을 넘어갈 때까지 감시해. 나머지는 회수한 장비를 가지고 기지로 복귀해.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이 떠나는 동안 통제실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 한 발의 총알도 사용하지 않고 적을 완전히 제압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셰르파 시스템의 압도적인 심리적, 전술적 우위가 증명된 것입니다. 대위님, 이건 놀라운 성과입니다. 작전 참모가 감탄했습니다. 5명의 적 특수부대원을 단 1명의 아군 인명 피해도 없이 심지어 한 발의 총알도 쓰지 않고 제압했습니다. 송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셰르파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줬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의 첨단 장비를 확보했다는 거야. 이 EMP 장치를 분석하면 북한군의 기술 수준과 전략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모든 셰르파가 안전하게 기지로 복귀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북한군의 장비는 즉시 분석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날 밤의 작전은 셰르파 시스템의 가치를 더욱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적의 심리와 전략까지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고도화된 전투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인명피해 없이 상황을 해결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북한군 특수부대와의 2번째 조우 이후 셰르파 시스템은 DMZ 전반에 확대 배치되었습니다. 송 대위는 육군본부에서 열린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셰르파가 단순한 전술 장비를 넘어 국가안보 전략의 일부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송호 대위, 셰르파 시스템의 최근 작전 성과에 대해 브리핑해 주시오. 합참의장이 말했습니다.
송 대위는 일어나 준비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네, 의장님. 지난 2주간 셰르파 시스템은 DMZ 일대에서 총 5건의 북한군 침투 시도를 탐지하고 저지했습니다. 그중 2건은 실제 조우 상황으로 이어졌고 셰르파는 인명피해 없이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화면에는 셰르파가 포착한 영상과 데이터가 차례로 표시되었습니다. 이 2건의 작전 외에도 3건의 정찰 시도가 셰르파의 광범위한 감시망에 의해 사전에 포착되어 차단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번째 조우 이후 북한군의 해당 지역 침투 시도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위성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DMZ 북측에 전자전 장비를 추가 배치하고 특수부대 훈련 패턴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방부 장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셰르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는 의미군. 네, 장관님. 북한은 셰르파 시스템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지난 작전에서 EMP 장비를 시험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이제 다른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합참의장이 물었습니다. 셰르파의 EMP 방어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셰르파의 핵심 시스템은 3중 차폐 구조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패러데이 케이지가 외부 전자기파를 차단하고 주요 회로는 독립적인 비상 전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테스트에 따르면 셰르파는 현존하는 대부분의 전술급 EMP 무기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는 계속되었고 셰르파 시스템의 전략적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장비나 무기 체계에 관한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셰르파는 한반도 안보 지형을 바꾸는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셰르파의 심리적 억제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 차장이 말했습니다. 북한군은 이제 DMZ 침투가 과거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도발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합참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셰르파의 추가 배치와 능력 확장이 필요하겠군. 네, 의장님. 송 대위가 대답했습니다. 현재 셰르파는 주로 감시와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 역할은 확장될 수 있습니다. 현대 로템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다음 세대 셰르파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송 대위는 화면을 전환하여 차세대 셰르파의 개념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기존 모델보다 작고 기동성이 뛰어났으며 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차세대 셰르파는 현재 모델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더 넓은 범위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기능은 드론 통합 시스템입니다. 셰르파가 모함 역할을 하며 여러 대의 소형 드론을 운용하는 개념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질문했습니다. 해외 반응은 어떤가?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나? 네, 장관님. 특히 나토 회원국들과 중동 일부 국가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세 나라에서 기술 공유 협의를 요청해왔습니다. 합참의장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셰르파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송 대위 셰르파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 활용 방안을 제안해보게. 이것은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송 대위는 셰르파와 함께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스템이 미래 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의장님,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셰르파의 가장 큰 강점은 물리적 화력이 아닌 심리적 억제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군이 셰르파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의 무장 때문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하고 전례 없는 적응형 인공지능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집중하며 송 대위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셰르파를 단순한 전투도구가 아닌 전략적 억제 시스템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북한군이 우리의 감시와 대응 능력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게 만들어 도발 자체를 단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송 대위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DMZ 전역의 셰르파의 감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되 실제 배치된 셰르파의 수보다 더 많은 셰르파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전략입니다. 둘째, 셰르파의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다양화하여 각 유닛이 서로 다른 패턴으로 행동하게 만들어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셋째, 필요시 셰르파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리되 인간 지휘관의 통제하에 있다는 원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합참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군. 셰르파를 단순한 무기가 아닌 전략적 억제 시스템으로 보는 시각이 신선하다. 국방부 장관도 동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쟁이 아닌 평화입니다.
셰르파가 그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성과일 것입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논의 끝에 합참의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셰르파 시스템의 확대 배치를 승인한다. 그리고 송 대위가 제안한 전략적 억제 시스템 개념을 발전시켜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회의가 끝난 후 국방부 장관이 송 대위를 따로 불렀습니다. 송 대위, 자네의 셰르파에 대한 통찰력이 인상적이었네. 셰르파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이 매우 가치 있었어. 감사합니다, 장관님.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 셰르파와 같은 시스템이 늘어날수록 전쟁의 본질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그의 질문은 송 대위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장관님. 셰르파는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전략이 된 기계입니다. 그것은 전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거야, 송 대위. 셰르파가 가장 성공적인 순간은 그것이 한 발도 발사하지 않은 때라는 것이지. 자네가 그 점을 이해하고 있어서 기쁘네. 서울에서의 회의를 마치고 DMZ로 복귀하는 길, 송 대위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셰르파는 이제 단순한 무인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안보 전략을 재정의하고 있었습니다. GP3에 도착했을 때 기지의 분위기가 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사들은 더 자신감 있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전반적인 경계 태세는 여전히 높았지만 불필요한 긴장감은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통제실로 들어서자 부사관이 격려했습니다. 대위님 환영합니다. 서울에서 회의는 어떠셨습니까? 고위층에서 셰르파의 가치를 인정하고 확대 배치를 결정했어. 우리의 경험과 작전이 정군의 모델이 될 거야.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대위님, 셰르파 팀의 모든 대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것 같습니다. 송 대위는 모니터에 표시된 셰르파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5대의 셰르파가 모두 정상 작동 중이었고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이틀간 특이사항은 없었나? 북한군의 활동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레이더와 열감지 센서에 포착된 움직임이 70% 이상 줄었습니다. 다만 북방한계선 북쪽으로 3km 지점에서 전자장비 설치 작업이 관측되었습니다. 전자장비라. 송 대위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셰르파를 감지하기 위한 장비일 거야. 북한군은 셰르파의 특성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려 하고 있어. 부사관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셰르파에 대한 대응책을 찾게 될까요? 송 대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셰르파를 신경 쓰고 있다는 거지. 그들이 셰르파에 적응하려 노력할수록 우리는 셰르파를 진화시킬 거야.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의 경쟁이야. 그날 저녁 송 대위는 셰르파 운용팀 전체를 소집했습니다. 22명의 기술병과 부사관 그리고 장교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울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우리 셰르파 팀의 성과가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께서 직접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셨습니다. 팀원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셰르파가 단순한 장비가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책임과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송 대위는 셰르파의 확대 배치 계획과 새로운 운용 개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팀원들은 진지하게 경청했고 몇몇은 메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셰르파와 함께 이루어낸 성과는 단순한 기술적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의 본질을 바꾸는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 셰르파가 최전방에서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고 더 나아가 전쟁 자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성공일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각자의 임무로 돌아갔습니다. 송 대위는 혼자 남아 셰르파의 상태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셰르파는 이제 전략이 되었고 그 전략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셰르파의 확대 배치 결정 이후 GP3는 셰르파 운용의 중심지가 되었다. 우리 팀은 최전방 셰르파 운용의 표준 절차를 수립하는 임무를 맡았고 다른 부대에서 파견된 장교와 부사관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육군본부에서 온 특별감찰단이 GP3에 도착했다. 그들은 셰르파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위해 파견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방문이 단순한 평가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직감했다. 회의실에서 감찰단장인 박 대령이 말문을 열었다. 송 대위, 셰르파의 자율 판단 수준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네. 특히 두 번째 작전에서 셰르파가 내린 결정들을 보면 인공지능이 거의 독자적으로 전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대령님, 셰르파의 모든 판단은 인간 지휘관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셰르파는 상황에 따라 최적의 대응 방안을 추천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인간이 내립니다. 박 대령은 고개를 저었다. 보고서를 보면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특히 북한군 특수부대를 포위한 작전에서 셰르파들이 서로 협력하여 포위망을 형성한 것은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자율 판단이었지 않나? 네, 포위 전술 자체는 셰르파의 AI가 상황에 맞게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승인한 심리전 모드 내에서의 판단이었습니다. 셰르파는 지시받은 임무의 범위 안에서만 자율성을 발휘합니다. 박 대령은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을 올려놓았다. 최근 국방연구원에서 AI 무기체계의 자율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네. 결론은 셰르파와 같은 시스템이 과도한 자율성을 가질 경우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위험이 있다는 거야. 회의실 내부가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것은 단순한 작전 평가가 아니라 셰르파 시스템의 근본 철학에 대한 도전이었다. 대령님, 셰르파는 통제 불능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셰르파의 AI는 세 단계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윤리적 판단 알고리즘. 둘째, 인간 지휘관의 승인 시스템. 셋째, 비상정지 메커니즘. 이 세 가지 장치가 모두 작동하는 한 셰르파가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박 대령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지? 셰르파가 독자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텐데. 그런 상황을 위해 독립작전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셰르파는 통신 두절 시 기본적으로 방어적 태세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공격 행동은 자신이나 아군이 직접적인 위협에 처했을 때만 허용됩니다. 박 대령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그래도 불안하군. 전투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의 연속이야. AI가 그런 상황에서 항상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 이것은 핵심적인 질문이었다. 나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대답했다. 대령님, 인간 병사도 항상 완벽한 판단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셰르파가 인간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한계는 있지만 그것이 셰르파의 자율성을 제한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감찰단은 셰르파의 작전 기록과 판단 과정을 면밀히 검토했고 우리 팀은 셰르파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날 무렵 박 대령은 중요한 제안을 내놓았다. 셰르파의 운용 지침을 일부 수정해야 할 것 같네. 특히 무기 사용에 관한 부분은 반드시 인간 지휘관의 직접적인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해. 그리고 독립작전 시에도 고위험 판단은 제한해야 할 것 같군. 이것은 셰르파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는 제안이었다. 나는 반박했다. 대령님, 그렇게 되면 셰르파의 가장 큰 장점인 신속한 대응 능력이 크게 감소됩니다. 특히 최전방에서는 몇 초의 지연이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인간의 통제 없이 AI가 생사를 결정하는 상황은 피해야 해. 박 대령이 단호하게 말했다. 회의가 끝난 후 통제실로 돌아온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편으로는 박 대령의 우려를 이해할 수 있었다. AI에게 너무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은 분명 위험이 따랐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셰르파의 효율성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인지 의문이 들었다. 그때 정보참모가 급하게 통제실로 들어왔다. 대위님, 북한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피포 지역 북방 2km 지점에서 부대 이동이 감지되었습니다. 나는 즉시 상황판으로 다가갔다. 지피포는 우리 책임 지역에서 동쪽으로 5km 떨어진 지점이었다. 위성 이미지를 확인하니 북한군 병력과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포착되었다. 셰르파를 통한 정찰이 필요합니다. 1번과 2번 셰르파를 지피포 지역으로 이동시켜 상황을 파악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보참모가 망설였다. 대위님, 방금 감찰단에서 새로운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셰르파의 자율 판단 수준을 제한하고 모든 작전은 상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답답함을 느꼈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북한군의 이동이 단순한 훈련인지 아니면 실제 도발 징후인지 파악해야 해. 셰르파만이 그것을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어. 그때 통신병이 끼어들었다. 대위님, 상부와의 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상 조건 때문에 통신이 불안정합니다. 결정의 순간이었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나는 상부의 승인을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상황은 악화될 수 있었다. 반면 셰르파를 자율 정찰 모드로 보내면 신속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새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1번과 2번 셰르파를 준비하라. 내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자율 판단 모드가 아닌 원격 조종 모드로 운용한다. 내가 직접 통제하겠다. 이것은 타협안이었다. 셰르파의 신속한 정찰 능력을 활용하되 인간이 직접 통제함으로써 새 지침의 취지도 존중하는 방식이었다. 두 대의 셰르파가 지피포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나는 원격 조종 시스템을 통해 직접 셰르파를 조작했다. 그러나 원격 조종은 자율 운용보다 훨씬 비효율적이었다. 셰르파의 센서가 감지하는 모든 데이터를 내가 일일이 분석해야 했고 지형 적응도 수동으로 조정해야 했다. 이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기술 참모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셰르파의 성능이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형 인식과 위협 감지 능력이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나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원격 조종 모드에서 셰르파는 그저 비싼 무인 차량에 불과했다. 그것의 진정한 가치는 고도화된 인공지능과 자율 판단 능력에 있었다. 이대로는 북한군의 이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보 참모가 말했다. 결단의 순간이 왔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셰르파 1번과 2번 자율 정찰 모드로 전환한다. 단 무기 시스템은 비활성화하고 순수 정찰 임무만 수행하도록 한다. 대위님, 그것은 새 지침에 위배됩니다. 통신병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정보 수집이 최우선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셰르파가 자율 모드로 전환되자 즉시 그 성능이 달라졌다. 셰르파는 최적의 경로를 찾아 신속하게 이동했고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정보를 수집했다. 셰르파 1번이 북한군 부대에 접근했습니다. 영상 전송 중입니다. 화면에 북한군의 움직임이 선명하게 포착되었다. 그들은 전자전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으며 특수 훈련을 받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정보참모가 분석했다. 그들은 셰르파에 대한 대응 전술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장비는 셰르파의 센서를 교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셰르파 1번이 더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접근하던 중 갑자기 북한군이 경계 태세를 취했다. 그들이 셰르파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통신병이 외쳤다. 셰르파 1번, 즉시 후퇴하라. 은폐 모드로 전환해. 내가 명령했다. 셰르파는 즉시 후퇴 명령을 수행했다. 그것은 신속하게 은폐물을 찾아 이동했고 열 방출을 최소화하며 적의 시야에서 벗어났다. 자율 모드였기에 가능한 신속한 대응이었다. 북한군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셰르파는 안전하게 은폐에 성공했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셰르파 1번, 안전하게 기지로 복귀해. 2번은 계속해서 상황을 감시하되 안전 거리를 유지해. 20분 후 셰르파 1번이 안전하게 GP3로 복귀했다. 수집된 정보는 즉시 분석되었고 상부에 보고되었다. 이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참모가 말했다. 북한군이 셰르파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특히 저 전자전 장비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신형 모델입니다. 이 사건은 셰르파의 자율성에 대한 논쟁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셰르파가 원격 조종 모드였다면 북한군에 발견되었을 때 그렇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율 모드였기에 가능한 빠른 판단과 행동이었다. 저녁에 다시 소집된 회의에서 박 대령은 오늘의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생각에 잠겼다. 오늘 상황을 보니 셰르파의 자율성이 가지는 장점이 분명하군. 그가 인정했다. 네, 대령님. 특히 위급한 상황에서는 셰르파의 신속한 판단 능력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셰르파의 자율성과 인간의 통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까? 이것은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나는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 생각을 정리했다. 제 생각에는 완전한 통제도, 완전한 자율성도 답이 아닙니다. 임무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찰이나 방어 작전에서는 셰르파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공격 작전에서는 인간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박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현실적인 접근법일 것 같군. 완전히 새로운 지침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지침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어. 이날의 사건은 셰르파의 자율성에 대한 논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미래 전장에서 인간과 AI의 역할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었다.
완벽한 답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었다. 셰르파 시스템이 DMZ 전역에 확대 배치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북한군의 침투 시도는 현저히 감소했고 전반적인 긴장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셰르파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었고 우리도 그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사단 작전 회의실에서 새로운 상황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송 대위는 최근 북한군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발표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최근 2주간의 정찰 결과 북한군이 DMZ 북측 초소에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열신호 유도 장치의 설치입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북한군이 설치 중인 장비의 위성사진과 셰르파가 포착한 열화상 이미지가 표시되었습니다. 이 장치들은 셰르파의 열화상 카메라를 교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적으로 열신호를 발생시켜 셰르파의 감지 시스템을 혼란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단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꽤 빠르게 적응하고 있군. 이 장비들은 어디서 온 것으로 추정되나? 러시아제로 추정됩니다. 사단장님.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면서 첨단 전자전 장비가 북한에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참모가 보충 설명했습니다. 북한군은 셰르파에 대한 대응을 위해 3가지 전략을 시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열신호 기만. 둘째, 전자파 교란. 셋째, 특수 은폐 기술의 개발입니다. 화면에는 북한군의 각 대응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표시되었습니다. 그들은 셰르파의 성능과 한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북한군의 대응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사단장이 물었습니다. 송 대위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현재 3가지 방향으로 대응 중입니다. 첫째, 셰르파의 센서 시스템 업그레이드. 열화상 외에도 초음파, 레이더, 라이다 등 다중 센서를 통합하여 어느 한 센서가 교란되더라도 다른 센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둘째, 셰르파의 운용 패턴 다양화.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운용되면 적이 쉽게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셰르파마다 서로 다른 전술과 패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셰르파의 네트워크 강화. 개별 셰르파가 교란되더라도 다른 셰르파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상황 인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접근법이군. 하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지. 네, 사단장님. 그래서 다음 주부터 북한군의 대응책을 시뮬레이션한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열신호 기만 장치와 전자파 교란기를 이용해 셰르파의 대응 능력을 시험할 것입니다. 회의는 계속되었고 셰르파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와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문제는 셰르파의 배터리 지속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셰르파는 야간 작전 시 최대 배터리 지속 시간이 3시간입니다. 기술 참모가 설명했습니다. 이는 장기 작전이나 심야 정찰에는 불충분합니다. 특히 여러 센서와 무기 시스템을 동시에 가동할 경우 배터리 소모가 더 빨라집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사단장이 물었습니다. 2가지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효율 배터리의 개발. 현대 로템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새로운 리튬 공기 배터리를 개발 중입니다. 이것은 현재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50% 이상 높습니다. 기술 참모가 다음 대안을 설명했습니다. 둘째, 셰르파의 소형 발전 시스템을 장착하는 방안입니다. 연료전지나 소형 가스 터빈을 이용해 장시간 작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단장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외에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무엇이 있나? 송 대위가 답했습니다. 전자전 대응력이 아직 충분치 않습니다. 사단장님. 북한군의 전자파 교란 장치가 예상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GPS 교란에 취약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군. 이런 문제들은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필요할 거야. 사단장이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셰르파를 어떻게 운용할 계획인가? 송 대위는 준비한 제안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셰르파의 부분 작전 전용을 제안합니다. 셰르파의 강점을 최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야간 순찰은 3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전자전 위협이 높은 지역에서는 다중 셰르파를 동시에 투입하여 상호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사단장이 동의했습니다. 현실적인 접근법이군. 완벽한 시스템은 없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거지.
회의가 끝난 후 송 대위는 GP3로 복귀하는 길에 셰르파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셰르파는 분명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개선되어야 할 기술이었습니다. GP3에 도착하자 정비 중인 셰르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술병들이 부지런히 각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송 대위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셰르파와 인간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통제실로 들어서자 부사관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대위님, DMZ 북측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하니 북한군이 DMZ 인근에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위성 이미지와 셰르파의 정찰 결과를 종합해보니 그것은 분명 전자전 장비였습니다. 셰르파 4번이 포착한 영상입니다. 북한군이 DMZ 북측에 설치 중인 장비는 전파 탐지기로 보입니다. 셰르파의 통신 신호를 감지하려는 시도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북한군이 셰르파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셰르파의 존재만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통신 방식까지 분석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통신 암호화 프로토콜을 즉시 변경하라. 그리고 모든 셰르파의 최신 펌웨어를 업데이트해. 부사관이 즉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기술적 경쟁이었습니다. 북한군이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할 때마다 우리도 그에 맞서 셰르파를 진화시켜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송 대위는 셰르파 운용팀 전체를 소집했습니다. 22명의 장교, 부사관, 그리고 기술병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북한군은 셰르파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과 장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셰르파가 그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팀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도전이기도 합니다. 셰르파의 약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보완해야 합니다. 특히 배터리 지속시간과 전자전 대응력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송 대위는 화면에 셰르파의 개선 계획을 띄웠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우리는 셰르파의 운용 방식을 조정할 것입니다. 첫째, 야간 작전은 3시간 이내로 제한합니다. 둘째, 고위험 지역에서는 항상 복수의 셰르파를 투입하여 상호 지원하도록 합니다. 셋째, 통신 프로토콜을 정기적으로 변경하여 북한군의 감청을 방지합니다. 운용팀원들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셰르파와 함께 1시간 동안 이 시스템의 가치를 깨달았고 그것의 한계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셰르파는 완벽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송 대위가 계속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발전 중인 기술이며 우리는 그 과정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의 현장 경험과 피드백이 셰르파의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젊은 중위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위님, 셰르파가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북한군이 결국 그에 대한 완벽한 대응책을 찾게 될까요? 이것은 모두가 품고 있던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송 대위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기술적 우위는 항상 일시적입니다. 북한군은 분명 셰르파에 대응하는 방법을 계속 개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도 계속 발전한다는 점입니다. 셰르파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학습하고 적응하는 시스템입니다. 송 대위는 셰르파의 핵심 가치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셰르파의 진정한 가치는 기술적 우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셰르파가 한 발도 발사하지 않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완벽한 성공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송 대위는 밤의 어둠 속에서 GP3 주변을 걸었습니다. 멀리서 셰르파의 경계 순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그러나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지 불과 한 달이 조금 넘었지만 셰르파는 이미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더 이상 과거처럼 쉽게 DMZ를 침투하지 못했고 우리 병사들은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셰르파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문제, 전자전 취약성, 그리고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자율성과 통제의 균형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발전 중인 기술이었고 우리는 그 발전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셰르파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는 동안 우리도 셰르파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없는 기술적, 전략적 경쟁이었지만 그 경쟁의 목적은 더 나은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 없는 평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송 대위는 셰르파가 가져온 변화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함께하는 시대, 기술이 평화를 지키는 시대, 셰르파의 야간 감시 등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등불 같았습니다. 불완전하지만 희망적인, 도전적이지만 가치 있는 미래. 셰르파와 함께 우리는 그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